오늘 오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야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후보 자격 논란에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을 알리고 이와 함께 보유자산 축소 계획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발부한 부당 티켓 90만 건에 대해 7,500만 달러 보상이 합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야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선 야구 대회를 위해 연습하던 공화당 원내 총무 등 경찰과 보좌관 등 5명이 총상을 입었고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범인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야구장에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최소 50발에서 최대 100발 가까이 총성이 이어졌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괴한의 총격으로 자선 야구 대회를 준비하던 공화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총무와 보좌관 의회 경찰 등 5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경찰의 대응 사격에 범인도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스컬리스 의원 등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총기 난사 범인인 일리노이주 벨레빌 출신의 제임스 호치킨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호치킨슨의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원과 참모, 의회 경찰,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후보 자격 논란에 빠졌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자 지지 청원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펠팍 한인 유권자 협회는 한인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파크시 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원유봉 씨. 지난 6일 버겐 카운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하던 원 후보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클락 오피스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원 후보가 제출한 지지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예. 인디펜던트로. 예. 그런데 거기에 objection이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예. 팔팍에서 이 사람은 후보로 되면 안 된다라고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지지 서명을 받은 유 후보 측은 유권자 협회의 도움을 받아 총 3명이 구역을 나누어 서명을 받았지만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 후보 측은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이며 접수한 청원서 130장 중 56장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았고 이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43장을 충족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분들이 다 공정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제가 직접 받은 것만 해서 그것만 카운트해도 되죠. 그런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펠팍 민주당 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을 주최한 유권자협회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 공청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며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합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 만찬, 30일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정부 의회 인사와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미묘한 문제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특히 한미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포와의 만남인데요. 이번 동포 간담회에서는 한인사회 유력 인사만이 아닌 일반 한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일원 한인도 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일원 한인들은 SNS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예정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일원 한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29에서 30일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한인 동포 700여 명을 동포 간담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는 지역단체장, 민주평화 통일 자문위 관계자 등 한인사회 유력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일반 한인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과 소통으로 통로를 넓히기 위해 일반 한인들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 만큼 전 미주 한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37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유가족에게 직접 다가가 포옹을 하는가 하면 사인을 받으려는 어린 학생이 가방에서 종이를 찾는 동안 쪼그려 앉아 기다려주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행정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발표한 보유자산 축소 계획은 외국인들의 투자금 이탈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또 인상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4일 마감한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75에서 1%인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올해 모두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앞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 성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지게 됐지만 예상대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른바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보유자산 축소로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2005년 증권시장에서는 19조 7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드디어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비어는 현재 혼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7개월째 억류됐던 미 대학생 원비어가 귀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3일 성명에서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의 석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부모를 인용해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현재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원비어가 북한에서 재판을 받은 뒤 식중독인 보톨리누스 중독증에 걸렸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 연구소 박사는 북한이 더 이상 그를 억류해 얻어낼 정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며 그가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미 정부가 원비어의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양보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당 티켓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의를 제기하기도 보상받을 길도 막막했습니다. 90만 건 부당 티켓 집단 소송이 드디어 6년 만에 빛을 보게 되면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시정부가 부당한 티켓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2010년 뉴욕시경을 상대로 한 7,500만 달러 집단 소송에 대해 보상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부됐다가 기각된 총 90만 건에 대해 건당 최대 150달러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경찰로부터 부당한 사유로 각종 티켓을 발부받은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잘못된 억울한 티켓을 받고도 항소가 어려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개월간의 히어링과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단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이 티켓 발부 건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부적절한 사유로 티켓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90만 개의 티켓의 대부분은 모두 재판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스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단 소송은 법의 규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변화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알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때로는 협박하는 금융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고객을 겨냥한 가장 흔한 유형의 금융사기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 또는 이메일 사기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2일 발표한 금융사기 유형 탑 10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연체 세금이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걸리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수법입니다. 우편물 또는 이메일을 발송해 은행 계좌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사기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사이버 사기 및 금융범죄반 마이클 매니저는 이들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판매돼 신분 도용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정부기관은 절대 개인에게 연체금 등과 관련해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납세금을 독촉하는 민간 추심업체를 사칭한 사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연체금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기라고 간주하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선수금을 요구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며 먼저 디파짓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직원 채용 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해당 업체, 기관을 통해 확인할 것이 요구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자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단기 렌트 근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됐습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 의원은 쉐어베터 한라인을 통해 불법 운영 에어비앤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를 단속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접 나서게 됐다며 이 한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단기 렌트에 대해 직접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라인 번호는 646-979-4117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비싼 가격을 유지하려는 호텔 측을 앞세운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네이버스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의 전체 리스팅 중 56%가 불법으로 30일 이하 주택, 아파트 단기 임대 서비스인 것으로 세입자 권익공호 비영리단체 주택보호조정기구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는 왜곡된 보고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당국이 공항 검문 과정에서 지문 인식 도입을 통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공항 검문소에서 탑승객들의 대기시간 단축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애틀랜타와 덴버 두 곳의 공항에서 탑승권 대신 지문 인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SA 측은 이번 시스템은 사전에 지문 정보를 TSA에 등록한 프리체크 멤버들만 해당되며 탑승객들은 항공권이나 신분증 없이 여객기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의 결과에 따라 미 전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해당 시스템 운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 국경보호청 CBP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이 조만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은 3년 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폭은 점점 감소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내년에는 1.1%, 오는 2019년에는 0.9%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이민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고용 성장세도 점점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12일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부모, 노인,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지켜왔다며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해 모두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 의사당에서 5월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법안은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오전 8시 30분쯤 맨해튼 트로이베카 소재의 빌딩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유독한 가스가 지상으로 퍼지면서 1층 식당 등 건물 내부 및 외부에 있던 32명이 의식을 잃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지하 보일러에 연결된 파이프에서 발생했으며 소방관들이 파이프를 막자 일산화탄소 수치도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도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 차 안에 15시간이나 방치된 1살과 2살 어린아이가 숨졌습니다. 이어 아칸소주에서도 5살 아이가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웨스트 멤피스의 한 보건센터 차량 아동용 좌석에서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아온 5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지 기온은 화씨 80도였지만 햇볕이 내리쬐면서 차량 속 온도는 화씨 141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오후 3시쯤 맨해튼 31 스트리트 선상 브로드웨이와 오 애비뉴 사이 타워 31 아파트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4세 여성이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여성의 옷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범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후덥지근하겠으며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